대선에 패배한 후 국민의힘이 그래도 한두 번의 기회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답게 혁신안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이런 안을 갖고 왔구나. 뭐 한번 들어주고 같이 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도 있었고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는 이제 놓쳤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당대표를 뽑는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힘 내부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구주류 친윤 핵심 그 세력들이 지금 도모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이제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따로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선출되면은 쉽게 말하면 당 대표 중심 지도 체제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 그냥 자기네들 철석같이 믿고 다니라 할 거다 해가지고 뽑아놨더니 자기들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당 대표 또 만들려고 하니까 좀 뭔가 찜찜해.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들 목에 칼이 돌아도 이 사람만은 안 돼.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컨센서스 때문에 어찌 보면 12.3 비상계엄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 이 사람 해가지고 또 밀어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안철수도 이게 이분이 뭐 하도 지금 뭐 철수도 많이 해보면서 또 뭐 이당 저당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지금 여러 방법을 지금 자기네들이 누굴 세울 사람은 이게 친윤 핵심들의 이 참 공통점은 보면요. 친윤은 자기네들이 중심 간판 뭐 누굴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꼭 누굴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현재 다시 논의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등부터 5등까지 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당 대표 최고위원 되고 그게 옛날에 쓴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때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잘못 작동되어져 가지고 그때 친박 비박 간의 그 내부적인 치열한 갈등과 분열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 전체를 또 이제 밥차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친윤 인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1등 당대표는 안 하더라도 야 누구 이 정도 간판까지 시험에 2등 내지 3등 4등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5등 그러다면은 우리가 최고위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대표 뭐 저 중에 한 사람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당에 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원내대표 곧 이제 비대위원장 될 것 같은데 30일 이후에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은 이분이 그냥 관리행 지금 현재 전당대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5대 계획안을 갖다 자기가 핵심위원회 안에 담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원내대표가 핵심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 담냐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대응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이걸 무력화 용두삼이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뒤늦지만 그 부분이라도 반성하고 이 5대 핵심안은 맞는 거다. 이걸 우리가 대전제를 깔자 기본으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실천하자. 이런 전제하에서 당이 배나 자정 노력 속에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자정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그 인사들이 되려 경합계 경쟁. 그러니까 선명 경쟁이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아무 그냥 철학 없이 그냥 또 친윤 세력들을 뭉쳐가지고 영남권 중심에 그냥 당원들 뜻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 뽑아내면 이 당 이제 끝이에요. 정말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럼 위기 중에 위기. 말씀 좀 듣다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쪽에서 어떻게 당을 잡으면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제가 맞게 캐치를 한 거예요. 아니 그 부분도 지금 네. 이제 전 한동훈 대표도 왜 문제 삼 사람들이 많지 한동훈 않습니까? 대표 측에서도 왜 쉽게 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조기 말 전당대회 열리면은 출마를 갖다 만류하는 인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차 잘못하면 이 당이 또 깨지게 되었어요. 깨지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책임을 그러면은 한동훈 말 전 대표가 말 당 대표가 새로 됐다. 그럼 윤석열과 전련하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당 지도부 내지는 또 당의 주리들이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쇄신을 갖다 주창하고 이렇게 칼자루를 잡고 흔들었을 때 그게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뭐 쉽게 말하면 영남권 정당 우리끼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서자 이러면 다 깨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 내에서 누구를 세우느냐, 집단으로 가느냐, 단일 지도체제로 가느냐 이거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판 전체를 흔들 만한 이슈를 던지고 민주당이 안 받으면은 굉장히 기득권 세력으로 보일 만한 것들. 뭐 개헌도 좋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대선거구제를 던진다든가 지역정당제를 던진다든가 결선투표제를 던진다든가 이 정치 지형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던져서 이게 3당 이하 3석짜리 4석짜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적어도 100석 넘어가는 데서 자기 기득권 포기하고 먼저 지금 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이쪽으로 전선을 바꿔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순 다수 소선구제 이 폐해가 얼마나 심하냐. 결선 투표제 없는 대통령 선거 맨날 저 단일화 이슈로 저 날 새다가 끝나잖아요. 결선 투표제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로 좀 바꿔야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는 희망을 주는 그럼 나아지겠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덧붙여서 지금 민주당이 철옹성 같죠? 네. 저 구멍 숭숭 나 있습니다. 왜? 개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어준이라든가 무당 유튜버들이 또 계속 저격을 하거든요. 거기 찍히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지금 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알짜배기 다 그냥 독식하죠. 네. 다행히 법원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지금 면소법, 이재명 면소법은 지금 강행을 안 하지만은 앞으로 개혁법안이 나고 정말 회계망측한 법들은 막 강행할 겁니다. 왜? 개딸들이 너희 뭐 하냐. 거기다가 김병기가 뭐 자기는 호위무사다? 뭐 블랙용원이다? 아니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데 왜 호위무사가 왜 원내대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당대표 나오겠다는 두 명도 내가 더 잘 지킬 거야. 경호처장으로 와서요. 왜 여당 집권 여당 대표로 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지킵니까? 그렇게 해야 55% 권리당원의 표를 갖고 오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볼상사납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격하게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내가 빠지 한 번 더 다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또 정치개혁을 먼저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괄목상대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민생을 얘기하고 이런 저 빤한 싸움 뭐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집단으로 가자 웃기지 마 이런 거는 문고리 잠그고 알아가지고 싸우세요. 이걸 가지고 나를 지시고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뭐라 얘기해도 에이씨 니네는 아니야 임마. 뭐 야 아까리면 하고 와. 그러니까 안 먹어주는 거예요. 안 먹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럼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선은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나쁜 자신들의 어깨거리 이 동무들 이 스크럼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한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의 반성. 그러니까 그 책임. 야당은
헌신과 희생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4월 4일 날 파면 결정됐고, 자 이어서 치러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참패를 당했고, 그럼 집권 세력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 책임에 가장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작년에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총선 압승을 할 겁니다 한 그런 간신 몰입애들 있잖아요. 공천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공천을 망친 그런 장본인이라든지, 또 당이 5선 6선이 있고 4선 3선 쭉 조선 이 체계가 있는데 그냥 그 체계 무시하고 그냥 초선 의원 중에서는 윤석열하고 술 친구라고 가서 용산에서 술 한잔 먹고 하면은 당에 와서 쭉 의원들 줄 세운 그런 세력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래 책임질 만한 선수들 먼저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2선 일체 어떤 당에 전면에 서지 않겠다. 2선 후퇴 패족 선언한 겁니다. 이런 자정 노력 변화 속에서 당을 사회개혁 정당으로 변화된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보수는 가진 자 기득권 정당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 영국의 보수당은요. 큰 선거에서 실지고 나면은 영국의 진보당 노동노보다 더 큰 개혁을 가져가요. 노예무역의 중심인 런던에서 그 노예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참정권을 부여한 정당이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난 사회개혁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자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온전한 기득권을 유지한 채 그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희망하는 것은 인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망상을 깨라요. 그 망상을 유지하면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 돼요. 신용 대족밖에 답이 없어요. 김성근님께서 이상적인 이야기인 줄 알겠는데 이제 좀 되는 얘기,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필요로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뭔가 강력한 한방을 제시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사실 그걸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많잖아요. 네.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지금 핫 이슈입니다. 누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당이 항상 인물 위주로 가죠. 대통령 후보 위주로 가고 대통령 위주로 가고 인물 위주로 가는데 지금 그건 아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게 보수 진보 얘기하는데 난 똑같은 당이에요. 아니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다만 출신이 뭐 조금 엄친아들 모여 있는 데냐 안 그러면 좀 운동 좀 하던 사람들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강령 보면 차이가 없다니까. 다 유학 갔다 오시고 민주당.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념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 더 잘 팔릴 것 같은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명한 정책 정당으로 가고자 한다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 주변의 정치에서 좀 걱정하는 국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수 자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좀 내더라고요. 그 자기 손에 피 묻히고 똥 묻힐 수 있는 각오가 없고 희생 정신이 없다. 이 사람들이 다 이의제이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랑캐로 멸하는. 뭐 한동훈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제 삼특검이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가 당대표 안 돼 자연스럽게 친윤 세력들을 뭐 문재인 정부나 검찰에서 사법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때 국힘으로 무혈 입성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친윤 쪽을 보면은 지금 이준석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준석 관련 얘기가 또 나와요. 김문수 전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 메시지 계속 내가지고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윤도 그렇고 한동훈 쪽도 그렇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상대 세력 깎아내리겠다. 왜 한동훈 전 대표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나 이제 뭐 독박 쓸 거 알지만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따지면 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이 당 대표도 하겠지만 20명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었었습니다만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대체로 보면은 과거에 흔히 말하는 운동가들이 많아요. 인권 운동,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시민 사회 운동, 뭐 환경 운동 이런 쉽게 말하면 그 민초들과 부딪히면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처절함이라는 걸 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 국민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좋은 부모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교육받고 전문성은 확보됐지만 온실 속에서 하초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맨날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윤석열한테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럼 자신들은 뭐하냐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사퇴질 한번 하고 퇴장이야. 자신을 한번 던져봐요. 내가 비록 선진화법 위배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못하더라도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저 절대 의석의 독단과 전행을 내가 온몸을 통해서 내가 막을 거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명이라 했다면은 저렇게 버릇없는 무소불위의 민주당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도둑질한 더루킹 특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보에 의해서. 결국은 제보에 의해서. 야당은 제보예요. 야당은 그때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제명을 시키고 출당이 아니에요. 제명을 시키고 그렇고 당의 자정 노력을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그다음 봐요. 그다음 21대 총선에서 친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도 않았던 당시 소장개혁파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김용우,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착 하면서 한 40여 명 가까이 이렇게 해요. 물론 나중에는 또 김영무 전 공천 위원장이 장난치를 해가지고 또 엉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 그래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5년 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변화, 그런 아픔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때. 댓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바보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바보 노무현 결국 대통령 됐습니다. 네. 그런 말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진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잘나고 똑똑하고 흔히 말하는 S대 중심의 이 선수들 절대 손에 피 묻히는 거 안 봅니다. 야당은 정말 헌신과 희생 없이는 국민들 절대 감동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 저 선수들이 우습게 보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10배, 100배 처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처절해야만이 그래서 자빠졌을 때 그때 국민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쉬어줍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PK 지역 나는 수성이 힘들다고 보고요. 네, 저도 그래 봅니다. 삼국 통일 이전의 신라영토보다도 더 쭈그러들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쭈그러들 거 발전적으로 해체하시고 좀 죽어야 될 때는 죽고. 그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 근데 나만 아니면 돼라고 지금 다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 저 도저히 같이 정신 못 하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나가면은 춥고 배고프니까 네가 나가라 얘기야. 네가 가라 하와이거든. 나는 여기 있겠다. 다들 지금 그 심보잖아요. 네. 그냥 발전적으로 빵 하고 터져야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충격 와가지고 완전히 쭈그러들어. 그러니까 박근혜 전에 비대위원장이 천막 정당 이해창 시절에 차태기 정당 맞추고 나서 그때 우리 자산이 엄청났습니다. 천안연수원 같은 게 지금 몇천억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국고 기속시키고 그냥 우리는 천막 정당을 간 겁니다. 정말 풍찬 노숙을 낸 거죠. 그런 변화 속에서 보수의 맥락을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건데 이건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합리적 보수라는 게 이 보수의 이름 자체를 갖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말하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임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기득권 절대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큰 희생이 따라야 또 다른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겨우 한 달이니까요. 1년 뒤 지선, 뭐 총선도 있고 5년 뒤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해서 또 우리 국힘이 굉장히 큰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정치 고수로서 또 뼈아픈 그런 비난, 아니 비판, 건전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또 다음 주에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예. 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시엔 김광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